안녕하십니까. 12간지 10간 12주와 우리들의 12경락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바로 우리들의 태음경락이라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소띠와 그 다음에 양띠,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로 많이 대신이 되고 있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도 자축에 해당하는 바로 소띠, 우리가 축축하다 그러죠. 그렇죠? 축축하다는 것은 건조하단 말입니까? 습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축축하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축축하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적에, 아하, 이거하고 관계 있는 띠에 가진 사람은 몸이 좀 축축해지기 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을축년 하면 516기상으로 을축 장마다, 그 해에는 장마가 오기 쉽다. 그래서 516기학을 공부할 적에 을축년에는 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마를 조심해라. 몸이 좀 비대해지기가 쉽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수태음 폐경락하고 관계가 있고, 이거랑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라고 해서, 미축은 태음습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약한 사람, 조그만한 머리카락만 떨어져도 후토증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에 돌이 있어도, 음식점 사장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이 덜덜덜덜 합니다. 보건소에다 고발하는 줄 알고. 근데 여보시오, 내가 말이야, 이 모래는 먹고 싶을 때 내가 따로 신청할 테니까 이 접시에다 따로 갖다 주셔. 그러면서 은근히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유가 강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 앉을 때도 탈탈탈탈 떨고 말이죠. 아유, 이러면서 소위 결벽증 환자들, 결벽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음식에 뭐가 들어가도 말이죠. 바퀴벌레가 가끔 탕수육에 좀 튀겨서 들어갔어. 중국식 사장 오라고 그래. 이거 고발할 거야 말이야. 몇 배 물어내. 이래서 협박하지 말고 그냥 바퀴벌레 좀 튀겨서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거지. 태국에 가면 정말 큰 바퀴벌레를 우리가 최음제라고 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배가시키는 약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해를 약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파리 요리입니다. 어디 신문에서 보셨죠? 구더기도 약으로 씁니다. 구더기. 아프리카 가면 구더기를 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상추쌈 먹듯이 먹는 민족. 저보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몬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 약으로 쓰고, 어떤 것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보신탕 먹는다고 말이죠. 세계 동물협회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좀 반성해야 될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달팽이, 구더기, 파리 먹으면서 무엇이 더 야만적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어쨌든 만물을 쓰기에 따라서 약이 되는 동물이 있고 독이 되는 동물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태음경락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을 보면 손톱이 있죠. 그걸 이렇게 제껴서 보시면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흘러나가는 것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수태음 폐경락이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폐라는 것은 옆에 자세히 보면 시장 시자가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자가 소상열이라고 해서 상인상자가 있죠. 1번 음식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2번 돈, 재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느낌에요. 어떤 게 관계가 있겠어요? 재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음 폐경락열은 바로 이 엄지손가락의 이 각 부분에 여기 오동통한 부분을 고기 배처럼 생겼다. 고기 배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어제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상하게 돈복이 없고 폐결핵이 오려고 하고 그럼 여기가 온폭 꺼져 있어요. 아, 난리나 치네. 이제 또 내가 돈복이 없는. 바로 이 자리에 수태원 폐경락이 하는데 재물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는 재물과 의식주 이 세 가지 리듬이 가장 우리들의 기초 리듬입니다.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머지 감성 리듬, 성생활도 즐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하지 않고 신체 리듬이 강건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래도 돈 좀 대줘야 국회의원 선거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바로 수태원 폐경락과 그 다음에 발가락을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드리면 발가락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측 발가락이라고 합시다. 발가락의 안쪽에 보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은백혈이라고 하는 유명한 혈이 있는데 이 은백혈하고 이 족고름 간경에 해당하는 대돈혈하고 이 두 군데만 딱딱 따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엄지손가락 따기보다 500만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500만 배. 발가락을 따는 거 안에 우리 사암심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따기서부터 음식 섭생법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와 염소, 양하고 관계되는 우리들의 마음에 관계되는 신체 리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은 역시 의식주에 관계되는 피지컬 리듬이 제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태음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태음경락에 관계되는 동물이 바로 소와 양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주술의 중에서 가장 순하고 인간한테 희생만 하고 가고 우리들의 줄 것만 주고 가고 있는 이 두 가지 동물에 얼마나 인류가 힘을 얻어왔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소화기, 체기에 따는 요법도 있고 감기 예방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수태원 폐경락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거룩하신 이 소와 양,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염소로 많이 상징을 하죠. 다시 강조하지만 울음소리가 비슷하죠. 소 울음소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음메. 염소 울음소리 한번 해볼까요? 염소? 네. 그렇죠? 전부 M소리가 나갑니다. M소리는 중앙토에 해당하고 우리들의 반치음 즈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경락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응용력이 없어요. 응용력. 그래서 중앙토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거리에서 가운데 있을 때 교통순경이 막혔을 적에 갑자기 신호등이 꺼졌다. 그럼 교통순경이 나가서 휘리릭 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교통정리 시켜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는 중앙토에 해당하는 족태원 비경, 수태원 폐경을 치료해라. 일단은 그 사람은 이 교통정리부터 해줘야 되겠다. 이게 중앙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액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나 오행론이 등장하면서 중앙토라는 학설이 들어왔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아주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을 양이라고 해봅시다. 한번. 뼈라고 하는 건 많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음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뼈를 양이라고도 하고 근육을 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보기에 따라서 근육도 아니고 뼈도 아닌 것이 중간에서 물컹물컹한 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이라고 그러지. 연골요? 연골은 너무 비약하셨고 이 살이 그러니까 여기 또 불이 있다고 합시다. 불과 물 사이에 뭐가 있죠? 불과 물 사이에 축축한 습기가 있죠. 수증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습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불도 아니요, 아주 물도 아니요, 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습기를 우리가 중앙토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야 오늘 말이야 이 금호 김홍경이가 강의하는 걸 가 말어 선택을 할 적에 에이 가자 안 되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들은 뭐를 하죠? 생각을 하죠. 갈까 말까 이혼할까 같이 살을까 이 직장을 때려쳐 말어 그렇죠? 에이 그냥 참고 살자. 나이도 어린 사장 아들이 나와서 안 입고 굴지만 요새 IMF 제2의 IMF가 오는데 얼마나 어렵냐. 이제 안 입고지만 살자. 에이 직장 생기자. 안 돼. 나 나가서 라면 장사라도 할 거야.
그러면서 때려치자.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까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걸 하죠? 생각을 하죠.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사자로 하면은 바로 족태음, 비경, 중앙토에 해당하는 것은 비주사라 그랬거든요. 비장은 생각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비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였습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족태음, 비경이나 폐경락은 바로 땅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토방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름다운 풍토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흙의 냄새, 흙의 숨, 이것을 우리가 맞지 않으면 비위장이 약해진다. 비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던가 무슨 과학 잡지에 나왔는데요. 임신 중에 유별나게 구토 증상이 많은 사람, 평소에 결벽증이 많은 사람, 더럽고 깨끗한 걸 유별나게 구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냄새도 맡아가면서 비위를 강하게 합시다. 비위가 강하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대들보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태음 폐경에 해당하는 소에 해당하는 여기를 우리가 제1을 할 때 이것부터 내놓잖아요. 그렇죠? 어디 갈 적에 우리가 호주머니 돈이 좀 두둑하게 있으면 불고기 냄새, 떡볶이 냄새 안 사 먹어도 든든하죠 그냥. 예? 유별나게 돈 없는다는 그 냄새도 더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 남자의 어깨는 지갑의 무게와 지갑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깨는 올라갑니다. 지갑의 무게가 텅 비면 어깨도 처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들의 삶에서 기초리듬, 신체리듬, 의식교에 관계되는 수태음, 폐경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수태음, 폐경락에 해당하는 소와 엄지발가락에 해당하는 염소, 양에 해당하는 경락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은 제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죽여 할 때 이러죠. 네로 황제가 말이죠. 그 불쌍한 기독교인들, 헌신적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희생적인 기독교인들, 기세주의 사자밥으로 죽여 할 적에 이렇게 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폐는 호흡하고 관계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를 잘 마사지만 해주면 코가 감기가 들렸을 적에 저도 조금 지난번에 좀 울기도 했고 어떤 그 감동적인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또 약간 무리하면서 약간 감기가 올 적에 우리가 옹성이라고 그러죠. 옹성. 예? 옹기용자를 쓰는데요. 옹기용자. 요거 찾느라고 힘들었네, 요거. 이게 옹기용자입니다. 옹기용자. 예? 옹기용자. 이게 옹기 속에다가 엉엉엉엉엉 홍강아. 그죠? 그럼 옹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으면은 이미 감기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기가 한때 그런 걸로 나선 사람들, 야야야! 오싹오싹 쳐! 고춧가루에다 소주 먹으면 돼, 고춧가루 소주. 그래갖고 소주 이만한 데다 고춧가루 팍 퍼가지고 한 번 먹고 말이야, 땀만 팍 내면 다 나가. 여러분, 소주에다 고춧가루 따는 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이거?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이거. 초반전에 옹기 옹자처럼 엉엉엉 소리가고 약간 으쓱으쓱해. 첫날에 혹시 조금 어떻게 먹고 땀을 내면 모를까? 다음 날쯤 돼서 열이 있을 때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것도 피부가 건정한 냉한 사람들 얘기죠. 감기만 들어왔다면 열나는 그런 체질에게 소주에다 고춧가루가 이게 독이겠습니까? 약이겠습니까? 제 강좌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상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음양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양관에 관해서 제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한의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행시를 쓴 거를 한번 슬쩍슬쩍 짚어가면서 계속해서 12지와 우리 12동물과 12경락과의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좌우가.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은 제3의 길을 주장했습니다. 좌파 우파 갈라져가지고 지구촌을 갈갈이 찢어놓고 20대 젊은들을 전쟁터에 보여놓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상전쟁, 종교전쟁,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의사를 우리는 대의라고 합니다.
무력한 우리 민초들은 그저 국법이 그러려니 그 세력 센 사람들이 싸우니까 할 수 없지. 신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있냐. 그러면서 바보같이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 전쟁터에서 희생시키지만 적십자 마크를 달고 적군하고는 안 가린다고 말이죠. 막 뛰어댕기지만 근본적으로 사상전쟁이나 종교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도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의는 천하의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우리 한의학의 고전에는 진정한 큰 의사는 사회의 질병을 고친다. 좌파 우파 갈라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만 나눠라 이게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면서 그 개성이 말살된 그 공장에서 맨날 똑같은 이 나사만 오른쪽으로 맨날 돌려요. 그러니까 차리 차플린이 그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맨날 산업에서 맨날 오른쪽만 돌리는 남자는요, 여자 젖꼭지만 봐도 오른쪽 돌리고 싶고, 뭐든 봐도 전부 다, 문득 전부 다. 사람이 이게 개성이 사라졌죠. 방송용으로 맞습니까? 뭐든지 보기만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망상에 사라졌을 뿐 개성이 사라졌다 이거죠.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건 뭐냐? 개성 상실의 시대에서 개성을 회복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서 무좌우거라. 좌우 너무 따지지 마라. 남북 따지지 마라. 동서 따지지 마라. 남녀 따지지 마라. 종교 따지지 마라. 피부색 따지지 말라 이거야. IMF 제2의 IMF 보면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도 벌벌벌 떨고 말이죠 지금. 일당 단돈 몇천 원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어느 부인녀들은 말이죠. 예? 미국도 1,000만 원짜리 싸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와, 부익부 비닉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야, 나는 부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 또 나는 없는 사람. 에이, 뭐. 그냥 진짜 잘못이야. 에이, 세상 확 뒤집어져라. 열등한 생각으로 그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깨달아. 내가 학자야. 너희들보다는 내가 좋은 대학교 다녔어. 돈 좀 있어. 그런 걸 증상만이라고 하고. 에이, 우리 교전 사람이 뭐, 에이, 해봤자 뭐, 이제 국토는 조금 세규가 나오나 말이야. 정치가 안정이 됐냐 말이야. 있는 놈들은 맨날 그냥 있기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나쁜 나라 그냥 계속.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철학이 뭐라고요? 중용 철학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종교가 갈라지고 피부색이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그중에서도 여자들 중에서도 조금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뚱뚱한 남자, 마른 남자 갈라지고 이 갈갈이 찢겨지기는 지구촌 한심합니다. 그래서 의도에는 두 가지도 의사가 가는 길에는 우리 의학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도가 있는데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다. 하의는 항상 몸의 병을 치료하지만 상의는 항상 사회병을 치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가끔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어렵다 하지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도를 닦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질병을 고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의심이 많아야 됩니다. 도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가야 됩니다. 노자 도덕경에 말씀하시기를 상근기의 선비는 상사는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한다고 그랬어요. 근히 행지하고 아주 근면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중근기의 선비들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다 했어요. 약존양망한다. 반신반의. 그래 김홍경이 와서 산수신산을 얘기해? 그런데 어떤 박사님이 무조건 비타민C가 좋다고 얘기하던데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무조건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조건부적인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서양에서 특히 캘리포니아과 메릴랜드가 주립대학교에서 비타민C의 중독성도 이미 나온 지가 몇 달 됐어요. 암기하지 말라 이거 암기하지 말라 이거요. 근데도 반신반의해. 그럴 것도 같은데 듣고 나면 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차라리 그냥 뭐 하나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그러나 그 외울 때 망해가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알로에만 무조건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혹시 들을까? 말을 안 들어요. 알로에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노회라는 한의학적인 말로 수천 년 동안 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로에가 몸이 미끌미끌하고 몸에 살이 많고 냉한 사람들은 안 좋아요. 경기, 간질, 미친병에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병에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르고 열이 있는 체질은 모르지만 뚱뚱하고 냉한 물살 체질, 뚱냉 체질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지. 그러니까 알로에도 생각하게 달린 거고 비타민C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이 산수신자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암기 위주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타사, 제일 가빨이 되는 선비는 웃는다 이게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도는 무슨 도짜인지 도둑놈 도짜지 생긴 건 꼭 사이비 교주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대소한다 이게. 크게 웃는다고 그랬어요. 하근기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하의는 항상 몸만 걱정하고 상의는 사회병을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 둘러보니 큰 병 든 뒤에 허둥지둥 예방의학, 마음의학, 분리의식이 문제입니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반목질시 화병 났고 기독교다 불교 나눠 중풍담요 어지럼병. 여러분 우리들의 분리의식이 병입니다. 경락이 자꾸 분리가 되는 것은 조화가 맞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왕진을 갔습니다. 산속에 깊이도 숨어 들어갔어요. 로미오와 줄리에트처럼 사랑하는 남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산속에 숨어서 사는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남자 집안은 불교 집안, 여자 집안은 기독교 집안.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서 서로 반대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아침마다 울리는 종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징글벨 징글벨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지겨워요 이제. 너무 양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둘이서 약간 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목탁 소리도 듣기 싫대요. 왜? 아니 너무 기독교 불교로 해서 안 돼. 그쪽 집안하고는 안 돼. 우상숭배자는 안 돼. 안 돼. 무슨 쟁이는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둘이서 돌아버렸더라고요. 눈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치매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만 들을 목탁 소리만 들으래요. 목탁 소리 알레르기, 교회 종소리 알레르기 환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을 갈갈이 찢어놓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소위 그런 어떤 종교 분리의식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치를 떨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쌍화탕은요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 안 가리고 막 가서 작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네 종교가 예수나 부처가 아스피린, 쌍화탕도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다 불교다 나눠가지고 말이죠. 이 중풍까지는 안 하는데 치매증이 왔어요. 그래 애기도 못 낳고 제가 가도요 무슨 이렇게 그때도 좀 머리 길러 가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런 거 둘이 헤어지라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손 앞에 붙잡고 서로 안 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겁이 난대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기가 겁이 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몇 가지 따기법, 몇 가지 음식, 몇 가지 건강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락의 조율은 의식과 감정을 조율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석가세조는 지평등관이라 이 땅은 똥과 보석을 수용하듯이 똥도 수용하고 보석도 수용하듯이 지평등관을 닦아라. 우리들의 땅의 덕이 그렇습니다. 예수사 사랑은 사회 동포주의입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마리아 여자한테서 우물물도 얻어 잡수시고 로마에 가서 총독도 만나고 로마의 총독도 만나고 로마에 가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이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의 덕성이 뭐냐? 바로 따지자. 하늘천 따지할 적에 이 지평등관이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묘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 강좌를 들은 이래로 이제는 우리 남편이 말이야 상어 간유 먹고 나섰어. 그렇더라도 상어 간유 그게 약도 되고 독도 되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묘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관찰지. 그래서 그래? 상어가 어떻게 생겼지? 위턱이 발달이 됐어. 아래턱은 없어. 공격적으로 생겼어. 상어 고기는 대체적으로 좀 사람을 잘 믿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 의심이 없는 사람한테 좋겠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좀 양기가 없는 사람한테 좋겠지. 그래서 상어 고기는 말이야, 너 아들 뻐드렁지 나오고 말이야, 이 동맥이 발달돼가지고 의심 많고 질문 많은 개보다는 조금 아랫입술이 나오고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통통하고 무조건 사람을 잘 믿기 좋아하고 허허거리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또 처방을 내는 걸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평등성지를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땅의 공부입니다. 땅. 고향 땅이 어디냐? 우리 마음속의 땅이 어디냐? 우리는 항상 그리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마침 때는 겨울철. 우리 태음경락이라고 하는 땅하고 관계있는 이 거룩하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흘러가는 이 공부를 서서히 지금 하고 계신데, 심심하니까 우리 한번 우리 고향,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우리 고향설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설, 고향에서 나오는 고향 눈이요, 고향 땅, 고향 눈. 우리 마음속에 실향민처럼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시대, 이 왜 흙을 싸 바르고, 그리고 왜 구멍도 안 뚫어주고, 그리고 농로도 물도 S자형으로 저절로 흘러야 되는데 왜 농로조차도 빠듯하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왜 물을 일직선으로 흘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독에서는 다시 이 물을 갖다가 다시 S자형으로 흘러서 밑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래서 이 물이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바다의 갯벌을 다시 살리는 운동, 물을 다시 S자로 뱀처럼 흐르게 하는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대요. 편리망상. 아니, 여기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서 밑에도 콘크리트 해가지고 물이 빨리 흐르면 이게 물이 걸러집니까? 안 걸러지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래, 급한 마음에 요새 지장수라고 해서 황토 물을 먹고 아파트에다 황토를 갖다가 그냥 싸 바르고 황토 침대 안에 뭐 200만 원, 500만 원씩 갖다가 자지만 진짜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흙냄새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고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고향에 어느 날 갔는데 그 풋풋한 가을비, 낙엽 썩는 냄새, 송이버섯이 막 익어가는 냄새가 나야지. 거기 가도 싹 농로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말이죠, 도예지나 똑같이 생긴 집이 있으면 그게 고향입니까, 여러분? 고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매하고 그래서 소와 양, 이 두 가지를 어느 날 보면 똑같이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소와의 관계가 깊숙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비장과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우리는 기를 호흡하잖아요. 이것도 먹고 사는 거죠. 예?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내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흐르는 수태음 폐경과 족태음 비경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제1의 경락입니다. 제1의 경락. 그래서 여기에 수태음 폐경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수태음 폐경락은 가슴 있는 부분에, 여기 쇄골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인데, 폐가 약한 분들, 폐기력 있는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바로 쇄골 아랫부분인데 중부혈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자리에 우리들이 진맥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양방적으로는,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동맥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피가 흘러서 나오는 자리, 동맥이 흘러있지만 우리 우연찮게 엄지손가락으로는 여기에는 중부혈, 그 다음에 척택인 여기 요 끝에서 그냥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이라고 해서 오행열이라 목화통하면서 오행열이 있는데 수태음 폐경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감기가 들렸다, 엉엉엉 옹송이 있다. 그럼 폐가 냉한 겁니까? 폐가 더운 겁니까? 폐가 냉한 거죠. 맑은 콧물이 흐른다. 폐가 냉하겠어요? 아니면 폐가 열하겠어요?
근데 끈끈한 콧물이 흐르고 냄새가 난다. 폐에 열이 있겠어요? 폐가 냉하겠어요? 우리는 폐가 냉하다, 폐기에 폐가 열하다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일러드리는데 오른쪽 코가 맥힌다 자꾸. 그러고 참기운만 쌤은 맥힌다. 아주 막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병은 우치하고 좌치, 우병은 좌치한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지렛대를 이렇게 열 적에도 이게 기울어졌을 때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기울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내리면 더 편리하죠. 그러고 힘도 덜 들죠. 그래서 이쪽을 치료하는 법도 있지만 우병할 때는 좌치한다. 그래서 왼쪽에 수태음 폐경락이 있는데 아까 이 고기 배때기 같은 고기배 같은 거는 어제혈이라고 했어요. 어제혈. 그렇죠? 오동통하게 잘 나오셨죠? 예.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요 능선, 그러니까 요쪽과 요쪽의 능선상에 여기 뼈 앞에 보면 온폭 들어가서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어제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수태음 폐경락을 덮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강하게 냉할 경우에, 특히 냉할 경우에 찬 공기만 쐬면 맥힌다? 찬 공기만 쐬면 맥힌다? 그러면 이 어제혈을 갖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어주시면 찬 공기가 우리가 침을 넣을 적에도 사암침으로 이렇게 침을 놔줍니다. 이 방향으로. 이걸 보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목화토금수, 수태음 폐경의 화에 해당하는 경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상하게 한쪽 코가 자꾸 맥혀, 찬 공기에서 찡찡해, 감기가 올라오래, 여기를 강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코가 맥힐 때는 어디를 해주면 될까요? 오른쪽으로 해주면 되죠. 돌발 퀴즈. 좌우가 다 맥힐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대단하십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좌우가 다 맥히면 양쪽을 강하게 바깥쪽으로 넣어주면 폐의 기능이 더워진다. 우리들의 사암침법의 일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요 차가운 데 가면 괜찮고 뜨거운 데만 가면 맥힙니다. 열에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열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수태음 폐경락이 흘러가는 방향이 안에서부터 엄지손가락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사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가 되고, 그러니까 요 수태음 폐경락의 화에 해당하는 경락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보가 되니까 폐에 열이 생겨서 감기를 예방하는 자리고, 거꾸로 하게 되면 유별나게 열에 약한 사람, 코드말이 냄새가 나고 오래된 충농증은 거꾸로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압으로 하는 방법인데, 지압을 할 적에는 이런 자리는 이렇게 손으로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손톱으로 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침으로 치료하면 좋지만 전문가가 앉을 때는 위험하겠죠. 예? 지압법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우리들의 따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따기, 엄지발가락 안에, 엄지발가락 이것을 우측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걸 좌측이라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볼 때 발톱 밑에 이 뿌리 부분과 옆에 능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겹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 대돈과 은백, 이게 우측으로 보면 여기는 간경락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대돈혈이라고 하고, 요걸 은백혈이라고, 역시 요것도 은백혈이라고 하고, 요걸 대돈혈이라고 하는데, 은백과 대돈을 살짝 실을 묶어가지고, 그냥 실을 묶으라니까, 일로 와봐. 말총머리하게 얘기했어. 그냥 꼬무줄 갖고 와. 그냥 확 묶어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피가 안 돌아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무풍선을 갖다가 터칠 적에 바늘로 톡 반에서 탁 터지죠? 인체란 예민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아이들 무지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이걸 실로 묶는 듯 마는 듯 약간 푸르스름 할까 말까 할 적에 살짝 묶어주고, 바늘이나 그런 것을 숯불이 내리는데 한번 꺼시린다든가 소독을 잘하고 한번 끓여갖고 여기를 톡톡 따서 피가 한두 방울 나오면 됐어요. 그거를 그냥 피가 많이 나오셨다. 자, 웃음이 나오네. 우리가 뜸구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첫째는 일침, 두 번째는 뭐요? 일침, 이구, 삼약. 따라해보세요. 일침.
이구, 삼약. 약 쓰는 건 세 번째고, 첫째는 침이란 말이에요. 잘 모르면 딱이라도 좀 배워놓으시면 우리 국민의 기초 의료비에 몇 조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뜸이죠. 그렇죠? 아, 또 뜸이. 뜸 자체가 몸을 태우는 겁니까? 몸에다 물에다 담그는 겁니까? 그러면 눈이 막 열이 많이 오르고 두통 있는 사람이 뜸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군다나 인맥상에다가. 그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신 분, 백회열에다가 여기다가 뜸을 떠버렸어요. 두통도 있으신데, 혈압도 높으신데. 그건 독이겠어요? 약이겠어요? 맥을 봐서 느리고 음적인 사람은 뜸이 약이 되지만, 열이 많은 어린아이들은 함부로 좀 뜸 좀 뜨지 말아요. 그러고 아래를 덮게 해야 되겠어요? 위를 덮게 해야 되겠어요? 아래쪽에 뜸 뜨는 게 좋겠어요? 위쪽에 뜸 뜨는 게 좋겠어요? 발에다가 뜸 뜨는 게 좋겠어요? 눈에다 뜸 뜨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는 차게, 다리는 덮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뜸은요,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가 침이고 두 번째가 뜸이고 세 번째가 약인데, 오늘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띠, 양띠가 되어서 땅의 적성이 없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똥과 보석을 수용하듯이 비위가 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올 적에는 바로 이 자리 어제를 잘 보사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체했을 때, 경기가 있을 때 엄지발가락 따는 자리 두 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 건강 철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꿈 없는 잠이 제일입니다. 내 꿈도 꾸지 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깊은 숙면을 취하시면서 지평동광, 땅과 같이 똥과 보석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